줄거리로 네네. 넘어갈게요. 극 중에서 이제 4화에서 그 친구인 동그라미 분이 이제 아버지가 그 형들의 그 트랩에 빠지셔가지고 네네네. 그 땅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세금을 다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부당한 계약서에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겨서 이제 우리 정의의 우영우 씨가 이제 도와주려고 다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그 관련 문서를 이제 처분 문서라고 이제 하신다고 하셨어요. 네네. 처분 문서의 이런 효력의 그 강력함을 이제 그 극 중에서 정명석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로 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. 일단은 뭐 처분 문서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는 이제 당사자의 의사가 다 들어간 계약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명석 변호사가 말한 대로 이제 처분 문서에 이제 당사자의 도장이 들어가 있으면 당사자의 의사가 다 반영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 사건에서도 우영우 변호사가 그것을 그 처분 문서를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폭행을 유도하고 계약의 해지 요건을 만드는 그 내용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처분 문서가 일단은 계약서가 완성된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간 계약서는 웬만하면 그 부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그럼 이제 노동관계에서 처분 문서가 무엇이 있는지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입사할 때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계약서가 있을 것이고, 노동조합이 이제 회사와 단체 교섭을 해서 맺어진 단체협약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처분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노동관계법은 이제 민법의 특별법으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을 위반되거나 미달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호하는 규정이 조항이 있고 단체협약 역시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그런 노동관계법은 일종의 최저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해당 법보다 미달하는 내용의 계약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처분 문서로 성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그거 외에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은 유효한 처분 문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은 대표적인 처분 문서인데 그 외에도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전하는 아까 말씀드린 사직서나 회사가 내보낸 해고통지서도 처분 문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처분 문서가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을 때 철회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리고 이 사직서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, 사직서나 이제 권고사직이라든지 사직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처분 문서가 이제 권고사직이라는 형태인데 이제 회사가 좀 경영이 어렵다라고 한다든지 약간 직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직원에게 해고를 하기는 조금 사유가 좀 미흡하고 그래서 이제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근로자가 고민을 했다가 그냥 나도 홧김에 회사를 나가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로 들어간 이상 그것을 다시 철회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아까와 같은 내용이고 이 권고사직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건 이건 내가 회사의 내 진위가 아니었다. 혹은 이제 회사가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서 이 서류를 작성하겠다. 이런 내용들이 좀 입증이 되어야지 이 사직서의 효력을 좀 부정이 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입증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다. 서류가 있으면은 이 내용을 상당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제가 실제로 한번 경험해본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. 회사가 근로자한테 해고 통지서를 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와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노동위원회 구제에서 대응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도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
회사는 해고 통지서를 주었기 때문에 이걸 좀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는 이기는 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좀 화해나 좀 좋게 끝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답변을 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근로자 측에서 요구하는 게 화해는 없다. 라는 좀 일방적인 화해는 없다라는 강경한 대응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든 대응을 했어야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이게 해고 통지서는 있었지만 그러면은 이 해고 통지서가 좀 진위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으로 이제 대표님이랑 현재 대표님이 그 근로자나 면담을 하는 내용이 녹음이 된 게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이 해고 통지서가 이제 회사가 해고를 하려고 준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는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고 요즘 그거 많죠.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뭐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 통지서가 필요하다. 나는 해고돼야 된다. 해고 통지서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회사 대표님한테 해고 통지서를 달라고 한 내용이 녹음이 된 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녹음 내용을 보면서 대표님도 그때 대응을 좀 잘하셨던 게 나는 너를 해고할 생각이 없는데 내가 왜 해고 통지서를 줘야 되냐. 근데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겠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셔가지고 이 녹음 내용을 풀어서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더니 이제 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 통지서는 이제 뭐 근로자가 원해서 준 거지 이걸로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회사가 해고를 한 게 아니다.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거다라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권고사직을 근데 이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노동청에 이제 뭐 근로자가 퇴사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신고를 완전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했다.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불법의 요소가 있나요?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권고사직인데 자발적으로 사직했다라고 신고를 하면은 불법 여기 요소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실업급여와 연계가 돼서 이슈가 그렇죠. 이게 자발적 사직으로 하면은 못 받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고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이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권고사직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좀 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자발적 사직으로 할 수도 있어요. 직원 앞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직서를 받았는데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했더니 사직서 자발적 사직으로 되어 있다. 그러면 다시 또 이거를 또 떼야 되는 거는 직원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직원들의 입장을 자문할 때도 이런 근로자분들이 상담을 와서 회사에서 사직을 내라고 하는데 뭐 사직서 내는 거는 나도 다니고 싶진 않으니까 사직서 내겠다는데 뭐 실업급여는 받거나 뭐 이런저런 내용을 하겠다라고 사직서를 내기 전에 회사랑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자문을 같이 합니다.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사직을 권유를 받았을 때 일단은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래도 나는 여기 다녀야 된다. 이렇게 권고사직하는 건데 자존심 문제도 있고 명예적인 문제도 있고 난 그렇다고 하면은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맞는 거지만 근데 이제 나도 회사에 미련이 없다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은 이제 회사 사직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로부터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내면서 그 내용을 합의서 형태로 작성을 하고 합의서의 날이 다 끝났을 때 이제 사직서를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이직 확인서라는 것을 낼 때 한번 수정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직 확인서를 수정하면서 이제 과태료가 좀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 과태료 벌금과 관련된 내용은 뭐 특별히 벌금이라는 건 결국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내용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노동법이 이제 민사법도 있고 형사법도 있다고 보는데 직원의 사직에 관한 내용은 거의 웬만한 부분은 민사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근로자는 결국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뭐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바뀌는. 네네.